그러면 보호가 자기가 얘기하는 어떤 수리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조건들을 조금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묘하게도 첫 번째는 마치 플래니터리 모델처럼 보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한 것 같긴 한데 전자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그때 핵 주변을 이 전자가 뱅글뱅글 돈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선은. 그리고 그때의 반지름은 r. 그럼 이때 뱅글뱅글 돈다라고 하면 반드시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원심력, 구심력. 바로 구심력이 되겠죠? 맞아요? 원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핵과 전자 사이에는 어떤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심력은 핵과 전자 간 쿨롱 인력. 쿨롱임 배웠죠? 어떤 전하가 어떤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뭐냐면 나타나는 인력이 됐건 청력이 됐건 그때의 힘을 쿨롱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핵하고 전자 사이에는 무조건 인력만 있어요? 무조건 청력만 있어요? 인력뿐이죠. 서로 전하가 반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대이기 때문에 청력은 없어요. 그 쿨롱 인력에 의해서 그 전자가 핵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고대의 궤도가 R이다. 반지름이 R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원자 내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핵 안에서, 그러니까 원자 안에서 전자가 핵 주변을 회전을 하는지 진동을 하는지 병진을 하는지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법칙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여하튼 실제로는 알 수가 없지만 보어는 우선 원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왜? 그게 수리적으로 표현하기 좀 편리해서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자가 빛을 받아들이거나 빛을 방출하게 되면 그것의 궤도 반지름이 변합니다. 원래 전자가 정해져 있는 궤도 반지름이 있었을 건데 외부에 의해서 빛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혹은 방출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그 궤도 반지름이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결론은 뭐 이거예요. 빛을 흡수하면 전자가 저 궤도 반지름 R이 증가하고요. 빛을 방출하면 저 궤도 반지름은 더 핵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가 빛을 흡수할수록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고에너지가 되죠. 에너지가 고에너지가 되면 핵의 인력을 이기고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빛을 방출하게 되면 전자 입장에서는 에너지 상태가 안정해지는 거죠. 그럼 에너지 상태가 저에너지 상태가 되니까 핵에 더 가깝게 들러붙고 인력이 더 커진 상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겠죠. 자, 그 다음 보어의 가정 세 번째. 핵에 속박된 자, 원자 안에 있는 전자니까 그 전자는 핵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핵에 속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속박돼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핵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 그런 걸 뭐라고요?
그게 자유전자겠죠. 자유전자. 즉 핵에 속박된 전자는 자유전자하고 상황이 매우 다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핵에 속박된 전자의 각 운동량은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요게 보호가 생각한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 여러분 혹시 각운동량 배우셨나요? 네. 배웠어요?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 그냥 내용만 슬쩍 갑시다. 우선 이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는데요. 는 물리량 배우시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알려면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뭐야 그렇게 그 사람을 쓰담쓰담. 왜 귓볼을 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은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난 취향이 그래요? 유머여가지고. 그런 거. 예? 그런 거야. 자, 우선 첫 번째 이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 첫 번째 이 녀석은 벡터입니다. 벡터. 벡터라고 하면 무엇과 무엇을 동시에 갖는 물리량이죠? 그렇지. 크기와 방향. 그럼 그 크기와 방향, 그 다음에 그것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더 자세히는 물리 시간에 배우시면 돼요. 네,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이 각운동량의 크기. 크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녀석의 질량에다가 속력에다가 궤도 반지름.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그냥 지금은 저 정도만 기억합시다. 해당 물질의 질량에 그 녀석 빠르기에 거기에다가 궤도 반지름. 그걸 곱한 걸 각운동량의 크기다. 이렇게 우선 인식을 합시다. 저기 사실 각도의 문제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냥 우선은 저렇게 생각합시다. 이때 여기에 어떤 묘한 표현이 퀀타이즈드라는 말이죠. 양자화되어라는 말이죠.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쓰냐면 퀀타이즈드 동사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퀀타이즈의 이제 과거 분사형이죠. 퀀타이즈드 이렇게 쓴 건데, 자 이게 이제 뭐냐? 그 어떤 시스템마다 허용하는 조건에서만 그 각 운동량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퀀타이즈드. 우리말 번역 양자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뭔 저런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자, 그러면 왜 양자화 돼 있을까요? 왜 양자화 돼 있을까요? 역시 몰라요.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왜 이런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가정을 하면 여러 실험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왜 전 우주에 속박된 전자가 각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저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실험 데이터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가정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세 가지가 보가 자기 모델을 만들 때 활용했던 테크닉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